북한이 지난달 15일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이후 이렇다 할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과의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최근 3주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9월 3일에 제6차 핵실험을 했고 9월 15일 날에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700km 사거리를 나와서 그때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3주일 조금 넘게 이제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2년 가까이 평균적으로 2주일마다 한 번씩 도발을 해왔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그렇게 볼 때 좀 비교적 장기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차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미국과의 핵 담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핵 담판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자제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거나 이런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준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이제 한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이 당연히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사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핵실험을 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뒤에 북한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9월 3일 실험은 핵 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명백한 예고로 볼 수가 있고요.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 15일 미사일 시험 발사한 이후에 그때도 유사한 논평을 내놨는데 핵무력 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도 핵무력이 완성이 됐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북한을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이 더 큰 장거리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또 말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담판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라면은 과연 북한은 현재 국면을 어떻게 평가 내지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의 핵 담판이 김정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그 때가 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도달했거나 도달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미국을 협상장으로 유인하거나 아니면 유인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저울질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국과의 협상을 타진하기 위해서 미국과 직접 또는 중국을 통해서 물밑 접촉을 진행하거나 물밑 접촉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물밑 접촉의 결과 만약에 미국의 협상 의지가 강하다면 이제 담판을 하겠고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도발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 과연 도발 날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날짜가 나왔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과 10월 18일 이제 중국 공산당 대회 이제 첫날인데 이제 두 날을 전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망을 하는 것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예측일 가능성이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 담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라는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날짜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지금 남은 날짜가 뭐 거의 그날이 그날입니다. 10일. 그 다음에 중간에는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동해로 들어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또 18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 있지만 결국 10월 중에
미국 또 중국과의 물밑 접촉 결과에 따라서 예.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물밑 접촉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몇 가지 말씀드리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북핵 문제 그렇게 암울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논박을 했는데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또 국무부에서도 북한 대화에 대해서 논평이 있었는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물밑 접촉을 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도 좀 있는데 김정은이 9월 22일 날 국무위원장 명의로 고강도 도발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환경, 외교적인 환경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물밑 접촉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물밑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형태의 대화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은 대화로 정식 대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도발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물밑 접촉이라는 형태가 워낙에 불안한 형태의 대화니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당연히 도발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도발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라고 하는 특성상 도발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예. 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해군 간에 동해에서 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8월에 한미연합훈련처럼 정기 훈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고강도 도발이 가능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물밑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지위는 꼭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예. 비핵화는 제외하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현재 희망 사항입니다. 거기에 너무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북한은 도발을 당연히 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의 전략 목표 네.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핵談판을 성사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단기적인 전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너무나 고도화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협상을 해서 좀 동결이라도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핵담판을 성사시키는 것. 이것이 김정은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든가 또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 장치를 확보한다. 예. 아니면은 국가 개발 자금,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다. 이런 것을 이제 단기적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 단계 중기적 목표라고 하면 체제 생존입니다. 국가 생존.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을 확보한 상태, 그리고 국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가 개발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 수준의 국가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간 단계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북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이죠. 북한 중심으로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적인 전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북핵 문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김정은을 보는 시각이 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네.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네.
최근에는 이성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매우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중앙정보 CIA의 이제 코리아 임무센터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이제 부국장보의 이용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열린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김정은은 한미연합군과 군사적으로 맞서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지 그의 장기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뿐이다. 김정은은 오래 살고 싶어한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른 평가긴 한데 사실은 북한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관찰해 온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지금 이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CIA에서도 특히 이제 코리아 임무센터라고 하는 코리아 담당의 고위 간부가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상황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고 또 국무부가 이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맥락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건 국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국무부 장관이 자기가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국무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을 보면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한다 하면서 법적인 요건을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테러 조직에 대한 기획, 훈련, 수송, 물질 지원, 또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 방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필요하다. 이게 법적 요건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정하라고 해도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2008년에 테러 지원국에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매년 미국의 상원의원들이나 하원의원들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매년 국무부는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뺐습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약간 다른 거는 지난 6월에 오토 원비어 군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풀려난 뒤 6일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 원비어 군 가족이 북한의 고문과 박해에 의해서 구타에 의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테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과 원비어군 사망과 일치하는지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은 북한을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그 말 자체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테러 지원국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